안녕하세요. 정보가 세상을 바꾼다의 인포뱅크입니다. 이번에 전해드릴 내용은 판바뀐 우크라이나 전쟁, 하르키우 전쟁서, 러시아군 모란의 우크라이나 마리우폴 항복선언, 이 두 가지 내용을 가지고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의 판이 바뀌고 있습니다. 지난 2월 24일 러시아 침공 이후 석 달 가까이 방어에만 집중했던 우크라이나군이 점차적으로 반격에 나서는 모양새이죠. 우크라이나 국방부는 16일 제2도시인 동북부 하르키우 전선에서 우크라이나군이 러시아군을 몰아내고 양국 국경까지 도달했다고 밝혔다고 로이터 통신은 이날 보도를 했습니다. 전쟁이 발발한 지 82일째 만이죠. 또한 마리우폴에서 끝까지 저항하던 우크라이나군이 이제 항복을 선언했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아직도 문제가 있는 게 이곳에 아직도 민병대가 남아있어요. 그리고 해병대와 민병대가 남아있는데 이것에 대한 처리가 어떻게 될 것이냐라는 문제도 지금 남아있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도 조금 언급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알아볼 내용은 판바뀐 우크라이나 전쟁 하르키우 전선서 러시아군 몰아내입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우크라이나 국방부는 소셜미디어를 통해서 우크라이나군 127여단 227대대가 러시아 국경에 도달했다라는 것입니다. 러시아 국방부는 또 227대대 병력이 양국의 국경을 나타내는 표지를 둘러싸고 촬영한 영상을 보이면서 함께 승리하자라는 말도 함께 배포를 했죠. 이것이 지금 227대대가 국경에 도달한 모습, 여기 폴로 보이는 것이 기둥으로 보이는 것이 국경을 나타내는 표지라고 지금 알려지고 있고 결국은 그 하르키우 북쪽을 이제 점령을 했다. 러시아군에서 이렇게 밀어냈다라고 지금 얘기가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올레의 시네흐보의 하르키우 주지사도 소셜미디어를 통해서 227대대가 국경을 회복했다라고 하면서 러시아 침략자들로부터 우크라이나의 자유를 위해 목숨을 건 모든 사람들에게 감사한다라고 적었습니다. 하르키우는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와 함께 제2의 도시로 불리면서 러시아 국경과는 불과 50km 떨어진 곳에 있습니다. 하르키우 같은 경우는 이전에 우크라이나 수도였던 적도 있어요. 그런데 이 수도가 지금의 키이우로 바뀌었어요. 그리고 키이우는 역사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곳인데 이러한 의미 때문에 바뀐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전쟁 초기 러시아군은 개전 4일 만인 지난 2월 27일 하르키우 시내에 진입을 했으나 이후 우크라이나군이 하르키우를 탈환하는 데 성공한 것입니다. 이에 러시아군은 다시 하르키우 점령에 나섰지만 우크라이나군의 대대적인 반격이 오히려 점령지마다 상당 부분 내주었고 드디어 북부 지역은 지금 현재 국경까지 도달했다라는 내용이죠. 러시아군이 지난 3월 수도 키이우 철수에 이어서 이 하르키우까지 퇴각을 한다면 우크라이나는 북부와 동북부가 완전히 러시아의 위협에서 벗어나는 의미 있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러시아군은 현재 치열하게 전투가 벌어지고 있는 동부 돈바스 지역에 그리고 남부 이 크림반도 지역, 헤르손 지역에 더욱더 집중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 이곳에 오히려 병력이 분산되지 않기 때문에 더 힘을 집중할 수 있는 역할은 있으나 문제는 이들의 조직이 느슨하다는 문제죠. 이전에 영상을 올려드렸을 때도 러시아군은 굉장히 느슨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림을 몇 개 올려드리는데 일단은 한국어로 된 그림부터 먼저 봐드릴게요. 우크라이나군 하르키우 석 달 만에 탈환이라는 그림이 연합뉴스에서 지금 올라왔습니다. 여기 보시면 노란색 선이 돼 있어요. 노란색 선이 돼 있는 것이 우크라이나군 탈환 및 반격 지점이라고 지금 나와 있는데 이것을 옆에 그 ISW에서 나온 그림을 보면 이 동그라미가 지금 표시된 지역, 이것은 치열하게 지금 싸우고 있는 지역으로 보이고 이 하르키우 북쪽과 동쪽을 보면 이 파란색 선으로 나와 있습니다. 파란색 선은 지금 우크라이나 군이 탈환한 지역으로 지금 보여드리고 있죠. 그림은 좀 더 깊이 들어가 볼게요. 이 하르키우 지역을 지금 나온 그림이 여기에 있는데 이것을 한번 봐주시면 되는데 이 하르키우 지역을 거의 대부분 벨고로드 지역 위쪽으로 지금 끌어올린 상황입니다. 여기 보시면 이 부분을 보시면 잠깐만요. 예, 이 부분을 보시면 이 부분은 지금 영향력이 지금 많이 떨어져감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이렇게 되니까 이 느슨한 지역 이것을 감당하기 위해서 지금 노력을 하고 있고 지금
강이 하나가 있는데 이 강을 주변으로 지금 시베르스키 도네츠 강인데요. 시베르스키 도네츠 강의 도하 작전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도 이 하르키우 주변입니다. 세베로 도네츠크를 중심으로 이것을 움직이고 있는데 이렇게 도네츠 강이 흐르죠. 네, 이것을 보게 됩니다. 자, 지금 그림은 계속 보여드리는데 이게 헤르손 지역이에요. 헤르손 지역도 많이 탈환을 했던 것을 지금 볼 수가 있죠. 그리고 탈환을 했는데 다시 러시아군이 밀고 올라간 이러한 모습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지역들은 지금 힘을 집중하기 때문에 치열하게 전투를 싸우고 있는 이러한 상황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지금 국경선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지역을 지키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해요. 지금 현재 이렇게 이건 자료로 봐주시고요. 자, 이야기는 계속합니다. 당초 원래는 3, 4일 만에 전쟁이 끝날 줄 알았어요. 러시아 생각으로는. 그리고 3, 4일 만에 승리를 장담했던 러시아군은 우크라이나 군의 예상치 못한 거센 반격, 그리고 날씨가 도와줬어요. 날씨가 도와줘서 이 진흙 속에 빠진 러시아 전차들, 이러한 것들과 또한 서방 무기 지원으로 이제 장기전에 들어가면서 석 달 가까이 이렇다 할 성과를 내지 못하는 게 러시아군의 현재 상황입니다. 그러는 동안 러시아는 국제사회의 비판과 함께 각종 경제 제재를 받고 있으며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의 측근들도 제재 대상에 오르는 등 입지가 점차적으로 좁아지고 있죠. 그리고 두 번째로 알아볼 내용은 우크라이나 마리우폴 항복 선언입니다. 우크라이나 정부도 마리우폴에서 작전 임무가 종료되었다고 하면서 마리우폴이 완전히 함락되었음을 공식적으로 선언을 합니다. 마리우폴이 완전히 함락되면서 러시아군은 돈바스 공세에 더욱더 집중할 것으로 보이는데 문제는 이겁니다. 남아있는 해병대와 이 민병대 자체가 아직도 아조스탈 제철소에 남아있다라는 측면이에요. 이들이 각자 도생해라 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을 정도죠. 그리고 가장 큰 문제는 여기에 남아있는 해병대와 아조스탈에 남아있는 해병대와 민병대 자체가 아직까지 공식적으로 투항을 할 생각이 별로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이들을 완전히 교수형에 처해야 된다라는 러시아 내의 분위기 때문에 완전히 함락되지 않음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공식적으로는 우크라이나에서는 손을 놨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야기는 계속 해드릴게요. 17일 CNN, 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우크라이나 작전참모부는 이날 새벽 성명을 통해서 마리우폴에서의 작전 임무가 모두 종료됐다. 최고 군사령부는 아조스탈 수비부대의 지휘관들에게 스스로 목숨을 부지할 것을 명령했다. 자, 지금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것은 아조스탈 수비부대의 지휘관들에게 어떻게 했다고요? 스스로 목숨을 부지할 것을 명령했다. 각자 도생해라 라고 말을 하게 된 것이죠. 이에 아조스탈에서 최후까지 저항했던 우크라이나 장병 264명은 러시아군에게 항복해 러시아군 통제지역으로 이송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 특별히 264명과 같은 경우는 지금 부상을 당한 부상병들이에요. 그래서 부상병들을 일단 내보내고 부상을 당하지 않는 사람들은 아직 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로써 러시아군이 마리우폴 점령을 선언한 지 27일 만에 마리우폴 저항이 종료되었다라고 공식적으로는 말을 하지만 아직까지 종료가 완전히 되진 않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들은 탄약 및 식량의 식수 부족까지 싸우면서 아조스탈 제철공단에서 계속 러시아군의 진격을 저지해왔죠. 이들의 의미는 아주 큰데 여기에 마리우폴의 그 점령을 완전 점령을 얘기를 하면서 이 승전일에 여기 점령을 끝내고 원래는 휴전을 할까라고도 얘기했었는데 여기 점령이 완전히 안 되면서 승전일에 이런 발표를 하지 못했어요. 못하고 이것이 장기전으로 들어간다라고 보게 된다라는 거죠. 우크라이나 작전참모부는 마리우폴 수비대는 우리 시대의 영웅이라고 하면서 그들은 역사에 영원히 기록될 것이며 포로 교환 절차를 통해서 본국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이번 264명, 러시아 추산 265명은 아조스탈 전투에서 부상당한 병사들입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부상당한 병사들은 일단 밖으로 빼고, 왜 부상당했으니까 대항을 할 수 없어요. 이들은 잉여 한마디로 밥을 축내는 사람들로 볼 수 있다라는 측면까지 볼 수 있죠. 이들이 결국은 전투에 참여하지 못하기 때문에 전투에 참여하진 전투 비참여 병이 되기 때문에 이들이 나가게 된 것이죠. 아직까지 상당수의 병사가 아조스탈에 남아있고 그들의 귀환을 위해 우크라이나는 노력을 해야 될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아조스탈의 저항은 가장 큰 의미는 러시아군 진군의 늦춤입니다. 그곳에 러시아가 병력을 집중하면서 러시아군의 진군이 늦어지게 된 것이죠. 그러나 이제는 그곳이 지정학적 의미가 많이 사라졌고 백린타까지 사용을 하면서 이곳에 점령을 나서자 우크라이나 정부는 공식적으로 마리우폴 항복을 선언하게 된 것이죠. 블라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도 성명을 통해서 이는 생명을 지키기 위한 선택이었으며 우크라이나 영웅을 살리기 위한 우리의 원칙이라고 하면서 이들의 희생으로 우리는 방어성을 구축해 적들을 쫓아낼 수 있었으며 우리 군은 재정비하고 서방으로부터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시간도 벌었다라고 하면서 수비대의 공을 치한 것입니다. 러시아군은 전략적 요충지 마리우폴을 완전히 장악하게 되면서 러시아 본토 그리고 돈바스, 크림반도를 육상으로 연결시키는데 성공을 했습니다. 우크라이나 동부와 남쪽 흑해 연안 지대를 대부분 장악한 러시아군은 앞으로 돈바스 북부 지역을 중심으로 공세에 펼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죠. 그럼 결론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지금 제2도시인 하르키우를 지금 세력을 몰아낸 가장 큰 원동력이 어디였냐? 마리우폴에서 지금 게릴라전을 벌였던 이들 민병대 그리고 해병대의 역할이 굉장히 컸다는 사실입니다. 우크라이나는 지금 공식적으로 이들의 구조를 못해요. 이곳을 들어가기 위해서 백방의 노력을 했지만 들어가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들을 각자 도생해라. 그리고 부상병든 우리가 포로로 교환해주겠다 라고 얘기를 했지만 러시아 내에서는 여기에 민병대 그리고 해병대의 세력이 얼마나 전투를 잘하는지 알아요. 이들이 만약 다시 우크라이나군으로 편입을 하게 되면 이들이 그들의 가장 큰 걸림돌이 될 것으로 알고 있죠. 그래서 이들을 어떻게 하느냐? 자국 내로 움직이든지 아니면 처형하든지 이러한 생각을 갖는다라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곳에서 지금 대응을 하고 있는 이 민병대와 해병대가 이 러시아에 항복을 할 것이냐, 이것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된다라는 생각이죠. 또한 지금 돈바스 지역에 루안스크와 도네츠크를 전부를 포함하지 못했지만 이곳을 지금 점령했던 사람들이 이 도네츠크와 루안스크 국민들, 특히 남자들에게 총알바지로 나와라 라고 지금 명령을 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까지 어떻게 진행되는지 분석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내용은 여기까지 했고요. 저희 내용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셨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구독,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